네, 우리 이영길 기자는 참고로 누가 개인들을 울렸다, 누가 약적을 괴롭혔다, 이런 얘기 나오면 막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정의로운 기자. 네. 아니, 제가 개인인 기자. 그렇게. 네, 꼼꼼한 기자. 네. 자, 시모텍 투자자들이 상장 폐지됐죠, 시모텍은. 예, 근데 이제 동부증권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매각 주관사였던 동부증권이 자본금을 허위 기재했다는 등의 혐의가 포착이 됐다는 걸 우리 이영길 기자가 단독 보도했는데, 그 사건의 전말을 전종화 전 시모텍 이사의 어떤 입장까지 정리해서 전해줄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자, 우선 이번 논란이 그 나무 이퀄티가 시모텍을 인수하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일단 기본적인 사건 개요만 간단하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 이퀄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이고요. 2009년 7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5천만 원짜리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9년 7월에 설립된 이 회사가 3개월 후인 11월에 이 코스닥 상장사인 시모텍 지분을 300억 원을 주고 인수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5천만 원짜리가 300억 원을 주고 인수를 하니까 증권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좀 의혹이 있었겠죠. 그 의혹의 핵심은 인수할 회사 시모텍의 현금과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시모텍을 인수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가 300억을 주고 시모텍 지분을 인수했는데 시모텍의 자산과 이런 현금들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지 않겠느냐. 이거 많이 보여지는 어떤 LBO 방식이라고 그러죠. 예. 좋은 의미에서 LBO지 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의혹이 난무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자, 김수희 기자. 사실 증권업계의 의혹대로 시모텍을 인수하자마자 나무 이퀄티가 자금 조달에 나선 거죠? 예,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지분 인수를 했고요. 첫 번째 유상증자가 그 전에 12BW 발행이 있었고 3월에 유상증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 규모가 3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시모텍을 인수할 당시에 그래서 이 의혹의 이제 핵심에 들어가는 게 시모텍을 인수한 당시에 이 나무 이퀄티의 대표이사를 살펴보면 공시에 뭐라고 하나 전종화 씨라고 나옵니다. 이 전종화 씨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의 사위죠. 네, 그게 조카 사위.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사위인데 인수 후에는 부사장으로 이걸 바꾸면서 해외 영업 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수하기 전에는 나무 이퀄티 대표이사였는데 핵심 역할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영업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수하기 전에는 대표이사가 있으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죠. 상법상 아니면 증권거래법상 책임에 있는 자리에 있다가 인수하고 나서는 실무자로. 네, 해외 영업. 예, 해외 영업 부사장으로. 네. 참 아리송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 과정에서 지금 투자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게 동부증권인데 동부증권은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투자자들의 원성을 이렇게 사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유상증자가 또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업계에서 말로는 3월 달에 이루어지고 그때 중순쯤에 그러니까 첫 번째 인수는 2009년 11월에 했고요. 2010년 3월 달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2010년 중반쯤에 다시 한번 2차 유상증자를 계획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빠르잖아요. 이게 미뤄지다가 이게 결국 다 해를 넘겨서 2011년 1월에 됩니다. 그래도 1년도 안 걸리는 상황에서 300억 원을 했다가 다시 280억 원 정도를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주간증권사로 동부증권이 참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5천만 원짜리 회사가 300억 원짜리 회사를 인수하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시모텍의 지분을 담보로 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의혹이었는데요. 동부증권이 기업 실사를 통해서 대주주 기업 실사도 하잖아요. 그렇죠. 나무 이퀄티의 자본금 부분은 돈을 빌린 게 아니라 투자를 받았다. 투자를 받아서 나무 이퀄티의 자본금으로 전환됐다라고 증권신고서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받았다. 예. 증권업계에서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증권신고서에 제기된 자본금, 아주 기본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기업을 볼 때.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인데, 대주주의 말대로 그냥 자본금을 써줬다. 이거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또 제기가 됐었죠. 네. 이후에 개미들을 울린 횡령 상장 폐지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죠. 뭔가 이게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1월 달에 동부증권이 기업실사 증권신고서를 공시를 하는데 4월 4일 날 시모텍 대주주인 나무 이퀄티 관련해서 실제 소유주 횡령 사실이 있다고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림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현 금액은 256억 원. 또 인수 자금이랑 조금 좀 비슷하려고 그러네요. 비슷하려고 그러네요. 그렇지. 이 300억 원 안팎의 이 돈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빼돌리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밝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해서 상장 폐지가 되고 횡령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시 지금은 고소 고발이 들어간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가 많이 아까 얘기했던 예. 이 이사였던 대표이사였던 전종화 씨 예. 이에 대해서 어떤 좀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사이인 전종화 씨가 얼굴 마담을 하고 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결국은 저는 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종화 씨가 이용을 당했는지 아니면 이 사건에 협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야. 다만 시장에서는 이게 MB 테마주로 주가가 올랐고 그리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인수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권력의 친인척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이 있었고 네. 전종화 씨는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한 게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나무 이커티를 설립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시모텍을 인수한 5천만 원짜리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나무 이커티에서 제 명의로 뭐 주식을 2천 중가를 해놨길래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나중에 없앴고 예. 실질적으로 나무 이커티에 대주주인 적도 없었고 나무 이커티가 회사를 인수한 시점에서 업무를 도와달라고 해서 잠깐 2개월인가 나무 이커티 대표이사로 하면서 그걸로 해가지고 들어간 것 뿐이 없는 거예요, 시모텍에. 이거를 좀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자기도 이용당했다. 네. 이렇게 요약을 도와달라고 할 수 해서 잠깐 2개월 네. 정도 대표이사 명함 달고 도와줬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시모텍이 인수한 이후에도 일을 하지 않았냐? 그 인수한 이후에 그러면 그 안에서의 횡령이 일어났고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에 대한 답을. 네.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 거는 회사 매출 2배 일으킨 것밖에 없고 예. 적자나다에서 흑자로 돌려놓고 예. 시끄러워지니까 나온 것밖에 없어요. 돈을 빼고 그러면 다 걔네들이 돌아가신 양반이랑 그 돌아가신 양반 뒤에 있는 김창민, 이철수 그런 사람들이 한 거지. 저랑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거라고. 네. 이 녹취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가서 매출도 잘 냈고 흑자 회사 돌려놨는데 예. 같이 이제 일을 했던 그 시모텍의 전 대표이사 분이랑 예. 그 뒤에 있던 김모 씨, 이모 씨 예. 이런 이건 분들이 고시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횡령을 네. 다 이제 주도했다 예. 이런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살펴보면 결국 자기는 나왔다고 그랬는데 좀 이게 의혹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보도에 몇 가지 나왔었는데요. 그 자살하신 대표분이 계십니다. 올해. 근데 그 대표분이 자살하기 하루 전에 이 전종화 씨랑 문자 메시지를 한 그게 보도를 통해서 나왔었죠. 몇몇 매체에서.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내용들이 뭐 어떤 식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거고요. 그때 뭐 횡령 혐의가 있으면 그걸 얼른 좀 늦었지만 고소를 해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말이 있었고 또 전종화 씨가 한 말 중에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사장으로 해외 영업만 담당을 했고 자금 문제에 관련해서는 전혀 일한 적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이사로 한 1, 2개월 자기가 있었는데 어떤 서류에도 자기가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별로 그렇게 이 일에 관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게 사실 국정감사에서도 작년, 올해 이렇게 이슈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이제 올해 많이 했던 분이 조영택 의원이셨는데요. 그렇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국회의원도 자기가 결백하다는 모든 사실을 알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의혹을 제기했다가 자기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걸 접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영택 의원께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전종화 씨랑 통화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영택 의원님이 하시는 말이 없어요. 제가 왜 그런 사람과 통화하겠나요?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접은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랬더니 이거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고 전종화 씨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뒤 배경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검찰 측에 강하게 수사를 계속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쓴 기사 그러니까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동부증권 상대로 소송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썼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 반론을 했는데 자기가 소액 투자자들에게 소송을 해라. 한누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해라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전종환 씨를 만났다는 소액 투자자분께 전화 연결을 시도를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실제로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회사가 정지가 되고 5월 달쯤에 소액 투자자분을 그 회사 앞에서 만났다. 회사 사람 소개로. 그때 당시에 전종환 씨는 자기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결백하다. 소액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다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 네. 그리고 20초. 예, 소액 투자자들 말로는 자기는 전종환 씨를 끌고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이슈가 돼서 이거를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종환 씨는 일단 배제하고 고소를 한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이영 기자 수고하셨고, 김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